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경남 하동하면 녹차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동 녹차가 이제는 미국과 멕시코까지 해외 시장에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데요. 해외 시장 개척 어떻게 이뤄내고 있는지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하승철 하동 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 산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동군도 산불 피해가 좀 컸죠. 지금까지 집계된 그 산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하동군 옥정면 일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8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고요. 그리고 1932분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 이상이 재난적 상황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화재였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농작물이나 산림 자원의 피해는 많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민관이 이렇게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그 와중에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천년이 된 은행나무가 이제 불에 탔고 그 몇 개의 또 문화재가 소실이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대형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위가 가장 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피해 조사가 끝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와중에 경향각지 전국에서 우리 그 향우님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성금과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고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물자가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피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옥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고 대신 영농작물 또 산림작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산불 중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또 정부와 도가 각각 그 재난과 관련된 특별 보조금, 교부금을 10억 원씩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재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산불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다 보니까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거에 비해서 산불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산불 하동군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의 산불은 기후 이상에 따르는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라든지 상대 습도가 10% 미만인 날이 봄에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을 막아내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정책적 역량들이 예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임도를 격자형으로 꼼꼼하게 임도 그리드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하동군에는 63개소 정도의 임도에 161km 정도 임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적어도 2배 이상 늘려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임도를 마련해야만이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진화 인력과 장비들이 동원되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최신 장비입니다. 이번에도 하동의 큰 산불이 났을 때 다른 지역에 동시에 났기 때문에 하동이 지금 함양과 산청과 함께 헬기 함대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동이 독자적으로 임차 헬기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의 지원이 있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취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휘 차량, 기상과 산불 현황 그리고 드론 등으로 촬영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지휘 차량과 시스템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급수전 시설이나 살수 차량 그리고 기타 CCTV 열화상 감시가 되는 이런 장비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산불 진화 대원들의 안전 장비도 대폭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산불은 이제 한 일개 지자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과 같은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협력도 더욱더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하동군이 갖고 있는 33명의 산불 진화대가 있습니다만은 헬기는 불을 차단하는 것이고 실제 불을 끄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군이 갖고 있는 진화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동원되어서 불을 끄는 위험한 작업에 3주간 매달렸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과 함께 민간에서도 자율 산불 방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같이 동원되어서 같이 협력하고 지리를 잘 아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총력 대응하는 것, 즉 지역의 자율 산불 방재단 같은 것을처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적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산불이 옛날과는 다른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서 산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하동 녹차의 그 해외 진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멕시코와 미국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지난 3월 초에 멕시코와 미국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동차 시장을 개척을 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출장이었는데요. 처음에 갔던 멕시코시에 저희들이 하동 다방, 하동 다실 1호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차는 인식이고 문화이고 가치이고 역사이고 전통인 것입니다. 하동의 차 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식시켜야만이 하동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의 역사와 자연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그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하동차를 근본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차 수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 해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차와 관계되는 하동의 차와 관계되는 문화와 하동차의 맛을 알려드리는 것, 그 첫 출발로서 하동차시를 멕시코시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맛 칼럼니스트나 티 테이스팅 소믈리에 그리고 각종 셀럽들, 영화배우들 이런 분들 오시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셔서 하동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맛을 보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경험을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오셨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멕시코에서 그 하동 녹차를 더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예,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하동 녹차가 단연 1위의 차 수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톤 정도의 차를 이제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가루차가 젊은이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 가루차를 비롯한 라떼를 만들고 블렌딩을 하는 이런 차 음료 시장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부나라고 이제 멕시코 현지 로컬 로스터리 브랜드인 부나라는 회사와 이제 멕시코 최대의 로스터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를 만들고 또 판매하는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또 이제 하동차가 멕시코 현지에서는 차의 가루라는 차를 담기 위한 재료뿐만 아니라 식품의 소재로도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건 식품, 최고의 비건 식품도 하동차로 이렇게 만든 비건 식품들이 많이 있었고, 시티 마켓이라 해서 최고의 어떤 마켓 쪽에서도 하동의 차에 관련된 식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진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티 마켓과의 협력, 그리고 멕시코 국영 항공사인 항공사인 에어로 멕시코사와 기내식으로 기내 녹차를 또 하동 녹차로 보급하는 등과 같은 이런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예. 사실 녹차 말고도 하동에 또 유명한 농특산물들 많이 있잖아요. 뭐 딸기도 있고 밤도 유명하고 한데 네. 또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이런 다양한 농특산물의 유통망이 또 확대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농수산 농식품들은 주로 대규모 우리 한인들이 있는 LA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식품의 농산품의 수출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틀란타는 미국 현지인들의 고급 주류 시장에 이렇게 메인스트리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SK라든지 대기업들도 인근 지역에 진출해 있어서 한국 교민들도 많이 가 계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새로운 신흥 산업 지역, 문화 중심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단순히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하동의 농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대형 마켓인 시온 마켓과 수출 협약도 맺고, 그리고 하동간을 한인 유통기업인 울타리몰과 협력을 해서 하동간을 또 이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동 녹차뿐만 아니라 하동의 농산물인 쌀, 밤, 그리고 다양한 농식품들을 수출하게 되는 큰 또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루스 시의회에 가서 둘루스 시장님과 함께 하동 청소년들과의 양 지역의 교류와 또 농특산물 축제 협력 등을 또 논의하고 왔습니다. 네. 그 기사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뉴욕 맨하탄에 하동차 문화원이 새로 개관을 한다는 뭐 그런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문화이고 역사이고 가치이고 인식입니다. 뉴욕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유명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동차 문화관을 개설을 작년부터 타진을 해왔습니다. 타임스퀘어, 즉 타임 광장 라는 가장 번화가 바로 곁에 한 160평 정도 규모의 대형 하동차 문화관이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예.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이번에 하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거든요. 열띤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근본적 매개체다라는 인식을, 문화상품이라는 인식을 뉴욕의 그 셀럽들이 갖게 된다면 역으로 한국차, 특히 하동차에 대한 그知名도와 또 그 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뉴욕의 한인 파인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식당에서도 우리 하동차를 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마케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쯤이 되면은 하동의 차와 아까 말씀드린 하동 초이암차나 하동 잭설차와 같은 그 녹차와 이렇게 이 발효차를 맛을 볼 뿐만 아니라 하동차와 관련된 문화와 하동차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교육이 함께 일어나는, 즉 판매와 체험과 교육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서 하동의 차 문화관, 뉴욕 문화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동 녹차가 정말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우리가 흔히 그 별다방이라고 하는 네, 그 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도 늘 하동 녹차를 좀 쓰고 있는 걸 봤었는데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결이랄까요? 뭐라고 보세요? 해마다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멕시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루녹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동녹차에 대한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품질의 우수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품질은 첫 번째는 맛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가루녹차의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 즉 G값이 원하는 만큼 색소가 나와야 라떼를 만들어 먹거나 각종 식품에 첨가할 때 제대로 된 상품성이 있는 녹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품성이 높은 G값을 확보하는데 우리 하동이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동 차엠 바이오진흥원과 그리고 하동의 농민들이 힘을 합해서 차광 재배나 각종 유기농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는 실력과 농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품질이 먼저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6개 이상의 품질 인정을 하동 가루녹차가 받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하동이 갖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가치 인식과 함께 차 품질의 우수성 또 그것을 위한 민간의 또 협업 이런 것들이 하동차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동 녹차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하동 녹차의 수출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하동군 차원의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수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것을 상품으로 보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는 문화이고 가치이고 인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하동차의 가치를 크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하동 차 박물관, 차 치유관이 있는 화계 세계차 엑스포 존에 이렇게 차 치유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러한 차의 맛과 하동차의 맛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본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이러한 하동차 문화관을 이런 플랫폼을 국내적으로는 부산과 서울, 광주 등 국내에 올해 말부터 차근차근히 문화관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멕시코 같은 중남미 시장, 미국, 뉴욕 그리고 유럽과 같은 곳에도 하동차 문화관을 개설을 해서 하동차시를 많이 만들어 가서 하동차를 스스로 인식하고 찾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차 수출을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침출차로서 물에 타서 우려 마시는 고급 침출차로서의 하동차도 중요하지만 가루차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도 지금 농가와 면적수는 50% 이상 늘었고 생산액은 3배 이상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된 대규모 가루녹차 재배단지도 필요하고 한 실정입니다. 정부랑 의논을 해서 금남 대치일원에 초대형 가루녹차 생산 단지를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치유 해양문화관광단지도 되고 생태관광단지도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산품을 연계한 가공식품을 개발 많이를 해야 됩니다. 하동 자연 바이오 연구소와 함께 상품 개발 그리고 최근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인정받은 하동 농업 핵심 벨트를 통해서 8개가 넘는 젊은 기업인들이 하동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단지도 만들어서 차의 수요와 공급 모든 면에서 이렇게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하동 야생차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요? 예, 5월 2일부터 이렇게 5월 5일까지 이렇게 하동 28회 야생차 문화축제가 하동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축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하게 차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잘 개성 발전을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 대회라든지 달의 경연 대회라든지 이와 같은 전통적인 품격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또 젊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언어와 방법으로 코드로 이렇게 맛보고 즐기고 쉬고 이렇게 춤추며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장소마다 그늘을 두어서 차를 마시고 음악회를 감상을 하고 또 눈 맞은 차밭 썸 타는 중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또 인생 포토존도 이렇게 포토도 건질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을 하고요. 별천지 길이라고 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진 멋진 화개천의 차밭길을 또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가진이야 체험처럼 이렇게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차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샌드위치나 초밥, 냉면, 비빔밥, 또 디저트와 같은 이런 것들도 차를 소재로 해서 아주 세련된 먹거리들도 대폭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더 멋진 축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하동 야생차 축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하동 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하동군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동군은 오히려 인구 감소 폭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유입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청년 정책을 어떻게 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하동군이 그 지난 5년간 이렇게 900명이 넘던 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적극적인 청년 정책으로 꽤 많이 줄였습니다. 3분의 1 이상 수준으로 이제 줄였는데요.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청년 2배 통장, 청년 20만 원 월세 지원, 청년 유류비 지원, 그리고 청년 비즈니스 타운 등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타운을 청년들이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한 50세대 정도 규모의 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 여름, 가을경이면 그중에서 45세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활동과 함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비즈니스 센터가 같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주거를 값싸게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2027년이면은 하동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후속 대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발전의 코어 발전소는 남부 발전이고 그 남부 발전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바로 하동에 있습니다. 현재 8호기까지 화력 발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7년에는 1호기가 드디어 폐쇄가 되고요. 31년에 6호기까지 폐쇄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현재 하동 피트림 본부 남부발전이 지역의 재정이나 발전기금 등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그 금액이 한 4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8기 중에 6기를 폐쇄를 할 경우에 지역 경제와 재정에 막대한 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슬기로운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법안 준비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도출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고 정부 차관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2차례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이렇게 화력발전소가 폐지가 된다면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이라든지 또 대형 문화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의 전환 등도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콜드 리저브 방식이라고 해서 비상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사와 그리고 정부가 기존 시설을 완전 폐쇄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유지할 경우가 저희들이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도 없고
그냥 비상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을 놀려두게 되면 기회도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에 큰 그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 발전에 정확한 입장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 실효적 대안이 없는 콜드 리저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정부와 발전소에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것도 예의치 않다면 모든 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에 좀 주력하고 싶으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하동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컴팩트 매력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많은 학자들 학회에서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 컴팩트 도시를 이렇게 무사히 죄의 궤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하동에 살면서 작은 지역에 하동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을 잘 갖추는 것, 작지만 필요한 기능들을 잘 갖추는 컴팩트 도시를 무사히 완성하는 것인 건데요. 그중에서도 보건 어려운 하동 군민의 97.5%가 위급 시에 이렇게 그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하동군 보건의료원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서 27년부터는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하동 군민 2만 2천 명이 평생 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하동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하동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위한 하동 평생 학습관이 종합 문화 이렇게 학습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올 연말까지 준공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타운 또 부분 준공을 하고 배군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읍내순환버스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완공시키는 것이 저희 임기 중에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한 매력을 더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쁜 거리를 만들고 하동 읍내에 있는 주요한 거리를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또 생태 공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그런 멋진 공원화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올해 한 해의 목표이기 때문에 임기 전까지 이 또한 제 궤도에 올려놓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 제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입니다. 컴팩트 도시, 매력 도시를 제대로 가꾸고 예를 들자면 목욕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75세에서 70세까지 낮추어서 주민들에게 이미용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농번기나 일반적인 시기에 또 귀농하신 분들, 농민들, 또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을 식당을 올해부터 2배를 더 늘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빨리 처리 기동대를 해서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신고만 하시면 전화만 하시면 즉시 가서 고쳐드리는 이런 서비스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와닿는 그런 생활 필수 민원 서비스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제 남은 임기 동안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다양한 정책들이 꼭 잘 실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들어볼게요. 예, 무엇보다도 이번 전 국가적으로 대형 산불이 있었을 때 우리 하동군에서도 막대한 산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연대의 정신으로 민과 관 그리고 민과 민 또 기관 간에 서로 선을 넘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지 않고 서로 도와서 아무 인명 피해 없이 큰 재산적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하동 군민의 위대한 군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단단하고 알찬 리더십으로 주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미래 하동의 희망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과 소원과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